안녕하세요. 영화로운 나날에서 아현 역할을 맡은 김아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로운 나날에서 석호 역할을 맡은 전석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할 곳이 없고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겨드리려고 합니다. 감독님, 전작들을 보신 관객분들도 지금 아마 여기 와 계실 거예요, 그쵸? 어떤 전작이었는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전작에 대해서? 전작은 여자들이라는 영화였고요. 2016년에 개봉했었고 그때는 이제 약간 에피소드 형식의 5가지 얘기들이 뭉쳐서 있었던 거였고요. 그거 끝나자마자 영화로운 나날의 시나리오를 썼고요. 그때 이제 조연철 배우랑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이제 배우분들도 다 만나면서 해서 찍게 됐습니다. 네. 여자들이라는 작품 뭐 개봉했을 때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지금 다시 보면 정말 놀라운 배우들이 출연한 영화이기도 하죠. 지금 뭐 독립영화, 상업영화를 오가면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배우분들과 같이 찍으셨던 영화가 전작 여자들인데요. 거기는 주인공이 작가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글을 쓰거나 춤을 추거나 하는 작가로 그 주인공이 등장을 했었는데 뭔가 글을 쓰거나 영화를 만들거나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연의 결과인가요? 네, 약간 우연은 있는데요. 네, 저 빼고 다 잘 되셨죠? 네, 아무튼 네, 이번에도 원래 처음에 영화로운 나날에서 주인공 현철 역이 그러니까 영화이라는 이름도 아니었고 두 번째 글이 안 써지는 작가였다가 현철 선배한테 좀 혼났어요. 이렇게 하면 안 하겠다. 네, 그래가지고 그런데 사실 이번에는 그런 어떤 뭔가 만들어내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조금 더 인물들의 감정에 대한 더 얘기에 가까워서 네, 거기서 출발을 했던 거여가지고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직업은 오히려. 네. 아마 영화 이게 가장 삶이랑 가까워서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걸으면서 만나는 게 저희가 시간을 쓰면서 뭔가 계속 앞으로 가는 거랑 비슷하다 보니까 가장 뭐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본질에 가까워서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조금 다들 흥미를 느끼신 게 아닌가 그렇게 했겠죠? 네. 역시 그 부분은 그렇죠. 네,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네. 배우들께 질문 하나씩 드리고 마이크를 관객석으로 넘겨드리겠습니다. 전석호 배우님부터 마이크를 받아주실까요? 이분의 연기는 항상 실제인가 애드리브인가 시나리오인가 항상 우리가 궁금해지는 지점들이 있죠. 역할 자체가 지금 다 배우 이름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전석호 배우님은 석호를 연기를 하셨는데 연기에 애드리브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시나리오에 충실한 연기였습니까? 진짜 저는 언제나 시나리오에 충실하고요. 근데 그렇게 느끼셨더라면 아마 그 감독님이 이렇게 잘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까지는 없었어요, 대사가. 근데 이제 찍기 전에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좀 뭐 다들 느끼셨겠지만 나온 거 보면 개똥 철학이거든요. 석호의 어떤 사랑에 대한 생각도 그렇고 뭐 연기관도 그렇고 뭐 누구나 다 다르지만 근데 그런 어떤 그 개똥 철학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상백이랑. 근데 찍기 전에 수정을 했다면서 주는데 이대본이 와버린 거예요. 네, 근데 술자리에서 했던 이야기들이며 뭐 그 축구 선수 이야기도 그렇고 그리고 그 어떤 그 맥주화에 관련한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 이상백 감독이 되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수용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러면 이번에도 역시나 연기를 안 해도 되겠구나. 상백이 말대로 상백이 영화를 통해서 나나 잘 돼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되게 편안하게 촬영을 했어요. 그럼 기습적으로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중에 석호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은 원래 뭐 비이성적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전석호에게 사랑이란? 비이상적이에요. 말로 설명이 안 되고
어떤 감정에 충실했다가 큰일 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뭐라고 딱히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건 영화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제 상백이랑 그런 얘기를 이제 저번에 GV 끝나고 나서도 이제 아직까지 술 먹으면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참 이렇게 애정을 담는다 그러잖아요. 모든 인물들한테. 그리고 또 그 석호라는 배우로서도 그 영화라는 친구한테 애정을 갖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랑이 뭔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척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절대 정의를 내릴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제, 오늘, 내일 다르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걸어가는 길 그 속에서도 사랑에 대한 생각은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대한 걸 여쭤보면은 오늘 이 GV 시간이 끝날 때까지 왠지 얘기하실 것 같아서 사랑으로 질문을 바꿔봤습니다. 아연 역할을 맡으신 김아연 배우님 같은 경우는 모델로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뮤직비디오에서 본 적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영화 촬영 경험이 이전에도 있었어요? 어때요? 아니요, 없었어요. 어떻게 이 영화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상덕 감독님께서 처음에 이제 영화 여자들이란 영화를 찍으실 때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뭐 어떻게 또 기회가 돼서 두 번째 영화에 이제 아연이라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한 것 같아요. 사실 뭐 런웨이에서도 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지만 영화 촬영 현장 혹은 드라마 촬영 현장 같은 연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카메라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연 배우님이 이 영화에서 촬영을 분량은 대부분 집에서 촬영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그 상황을 생각해보면 정말 좁은 집안에 촬영 감독, 온갖 스태프들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연기를 한 셈이죠. 그 경험을 하고 난 지금 소감은 어때요? 그래도 좀 뿌듯하고 앞으로도 계속 해보고 싶은 경험이었다? 아니면 정말 좀 카메라가 좀 힘든 경험이었다? 어때요?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좁은 데서 편하게 촬영하는 것 자체가 되게 저한테는 좀 처음 촬영인데 좀 좋았던 것 같고 또 감독님이 워낙 환경을 되게 편하게 잘 만들어 주셨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또 하고 싶어요 감독님이랑. 그래도 이 자리에 혹시 다른 감독님이 많으실 수도 있으니까 연기를 모든 계속 하고 싶은 감독님이랑.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네. 저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든 감독과의 작업을 희망할 이태경 배우님께 마이크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 태경이란 역할은 어떤 역할이라고 감독이 처음에 소개를 해주던가요? 소개. 근데 너무 심플한 역할이어서 어쨌든 처음에는 조금 고민을 하기는 했었어요. 이게 어쨌든 약간 판타지 요소가 있으니까 나도 그런 걸 가미해서 해야 할까.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제 영화에 이제 하루를 같이 따라가는 거고 이제 그러면서 아연에게로 가는 길에서 이제 점점 아연이 좀 더 생각이 날 수 있도록 어쨌든 어떤 중요한 말들을 내뱉어야 하는 하지만 어쨌든 태경한테는 정말로 영화를 과거에 같이 연기를 했었던 사람이고 정말 천만 배우고 이것만 생각하고 하면 됐었기 때문에 뭔가 연기할 때는 어려움 없이 되게 심플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극 중에 태경의 대사 중에 인상이 남는 것들은 그 대사죠. 깊이와 무게를 혼동하지 말고 사세요. 이것도 뭐 이 상황의 영화에게는 어떤 가르침으로 다가갔을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길에서 만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영화가 조금씩 자기가 돌아가야 될 것 혹은 자기 잘못 같은 것들을 깨닫잖아요. 태경은 뭘 일깨워주는 인물이라고 혹시 생각하셨어요? 저는 그냥 어쨌든 마지막에 좀 환상이기 때문에 어떤 영화의 생각이 제일 깊어지는 씬이었던 것 같아서 그거를 그냥 크게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어떤 영화의 꿈이나 어떤 집으로 돌아가야 할 만한 그런 생각들을 좀 도와줘야 하는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귀여운 역할이었어요. 밝고 귀여운 역할을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뭐 역할에 대해서 감독님과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나눈 게 뭐 반영이 많이 됐는지, 혹은 뭐 본인의 애드립이나 생각들이 많이 더 가미된 캐릭터인지 그런 걸 여쭤보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또 처음이기도 해서 거진 감독님의 디렉션이 많았었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영아랑 아연이 나누는 말들은 다 리액션이긴 했었어요. 침대 위에서 마지막 케이크 먹으면서 했던 그 씬은 다 애드립이었습니다. 촬영은 거의 순차적으로 했나요? 네, 첫날, 그러니까 처음 나오는 장면부터 이제 끝까지 이렇게. 그나마 다행이네요. 애드립으로 첫날 첫 시간부터 하라고 하면 되게 어려웠을 텐데 감정이 좀 쌓여 있는 상황이니까 네네. 그나마 도움이 됐겠네요. 태경 배우님 역할은 어땠어요? 저도 거의 100% 대본대로 한 것 같고 오히려 의상이나 휠체어나 뭐 헤어 같은 부분이 조금 이렇게 서로 갑작스럽게 준비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서로 이건 좀 했던 거는 전혀 없었고 그냥 감독님이 갑자기 이거 휠체어 타면 좋을 것 같아요 하셔서 그냥 개연성 안 따지고 그래요? 네? 하고 입고 그냥 옷도 이 옷 제가 생각해둔 옷이 있어요 하셔서 네 하고 저도 사실 머리를 저때 어떤 촬영이 끝나고 이제 머리를 짧게 잘랐어야 했는데 그게 너무 아쉬워서 머리를 그냥 상의도 없이 제가 머리 뽑고 갔어요. 근데 감독님이 뭐 좋은데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가지고 약간 그런 식으로 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갔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휠체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관객분들도 분명 영화를 보면서 계셨겠죠? 감독님 갑자기 왜 그 아이디어가 툭 하고 떠오르셨어요? 뭐 일단 처음에는 기술적인 얘기였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걷고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배우분 두 분들 각각 두 분들에 대한 어떤 동선이나 이런 거를 진짜 많이 조금 리허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감정이 더 쌓이고 그리고 세상에 얘네 둘밖에 없다 약간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제 마지막 태경은 완전 판타지의 끝으로 가는 인물이다 보니까 어떤 게 좋을까 하다가 제 나름대로의 그 도구가 혼자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태경은 마지막까지 계속 아연을 직접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하면 좋겠다 하고 갖고 갔는데 이제 리허설 때 갖고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바닷가에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냥 타세요 하니까 잘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아니 근데 카메라에 잡힐 때는 높이가 너무 다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초점 맞출 때라거나 이런 거 좀 힘들지 않았어요? 조연철 배우 키가 일단 크고 휠체어에 앉으면 더 낮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중간에 현철이 형을 다시 앉힌 그렇게 하게 됐는데 사실 그거는 그 말은 농담이고 그냥 둘이 왔다 갔다 해야 그게 더 서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고 연결되는 게 있었고 그리고 그게 조금 못 보던 그림이라고 좀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이번에 저희 나름대로 스태프들끼리 얘기했던 거는 조금 기존의 얘기랑도 되게 다르고 내러티브가 그렇게 명확한 것도 아니고 논리적인 게 아닌데 그 안에서 그러면 조금 새로운 걸 조금 계속 좀 고민해보자, 찾아보자 그렇게 하다가 그런 인물들 소품이나 그리고 그런 것들도 뽀글머리도 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오래됐긴 했지만 배우들이 이 자리에서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죠? 다음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관객분 계세요? 영화를 처음 공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았다라는 말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하시거나 전하실 말씀 있으신 관객분 두 번째 줄이요. 영화 되게 재밌게 잘 봤고요. 저 일단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시나리오를 쓰실 때 감독님만의 그 생각을 가지고 쓰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궁금한 거는 관객분들이 영화를 보고 어떤 감정을 느꼈으면 했다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어떤 생각이었는지 그리고 배우분들한테는 처음에 대본을 받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을 때 관객의 입장에서 만약에 이 영화를 봤으면 어떤 감정이었겠다, 어떤 감정을 느꼈다 이거를
여쭤보고 싶어요. 이건 배우들 얘기 먼저 들어보는 게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전석구 배우님부터 얘기해 주시죠. 왠지 눈탱이 맞는 기분인데. 뭐 많이 얘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요. 요즘에 들어서 이렇게 따뜻한 영화를 되게 오랜만에 봤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그리고 어떤 거대하고 뭐 이렇게 잔인하고 강한 이런 이야기보다도 그 어떤 사람은 옛날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누구는 가족, 그리고 어떤 환상 속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스스로에 대한, 그리고 또 스스로가 사랑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끔 만들었던 시나리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연기를 하면서 뭐 이런 어떤 같은 남성으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인간 영화 인간 석호라는 사람으로서 저 사람을 동생으로서 또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관객분들도 이 영화를 통해서 어쩌면 나도 충분히 사랑받고 누군가를 사랑해도 되는 사람이다 라는 마음을 느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연 배우님은 시나리오 읽고 어떤 감정이 드는 영화가 좋겠다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어쨌든 역할이 좀 여자친구 역할이었고 또 사랑에 관한 그런 역할이었어서 감독님이랑도 그래서 연애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했을 때 언제 싸웠냐,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싸웠냐 이런 거였었는데 뭔가 그때도 감독님이랑 얘기했지만은 뭔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어떤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떠올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던 시나리오였던 것 같아요. 혜경 배우님은요? 저는 사실 이렇게 뭔가 항상 나무를 보는 스타일이어서 사실 시나리오 봤을 때 그렇게 관객분들이 어땠으면 좋겠다까지는 어떤 숲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 그냥 다만 제가 시나리오가 너무 좋았었고 오히려 제가 시나리오 읽었을 때 좀 영화 입장에서 너무 읽히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 영화한테 하는 말들이 더 저한테 하는 말 같았고 혹은 제가 누군가한테 하는 말들 같아서 그냥 이게 만약에 뭐 나중에 관객분들이 뭐 별로 좋아하지 않는 영화가 된다고 해도 전혀 상관없다. 내가 너무 좋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했었던 것 같고 그냥 감독님하고 이야기를 되게 많이 배우분들하고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 편인데 그냥 시나리오를 보고 나중에 감독님을 만났을 때 그냥 그냥 막연하게 시나리오랑 감독님이랑 되게 많이 닮아 있는 게 또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서도 그게 너무 좋았었고, 네. 그래서 그냥 마냥 기분 좋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 감독님은 어떤 마음으로 각본을 쓰고 찍으셨나요? 네, 저는 되게 심플했어요. 그냥 그 어떤 한 인물이 같이 가까운 소중한 사람한테 실수를 자주 하고 그 현철 선배 말로는 되게 밉상인 캐릭터인데 사실은 그 밉상인 캐릭터가 뭔가 하루를 보내고 나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거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걸로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관객분들이 보시면 약간 다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뭐 연인이든 친구든 아니면 뭐 동료든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서 연락까지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거는 제가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나는 그런 거에서 시작 처음에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서브 텍스트들은 많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겨났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긴 하지만 네, 누군가가 좀 생각나는 덜 외로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찍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뭔가 따뜻해지는 말이네요.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월요일부터 월요일 나오기 진짜 싫은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마 여러 통로를 통해서 아마 이 영화는 계속해서 아마 여러분들을 찾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근래에 보기 힘든 좋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 오늘 찍으신 사진들 개인 소장하지 마시고 재밌었다, 좋았다, 그리고 부천에서 상 받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관계자가 들으면 큰일 나겠지만
뭐 우리 자리인데 뭐 어때? 그래서 많은 홍보나 그리고 많이 좋은 글 그리고 혹시나 이제 또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제 안 좋으셨던 분들도 그냥 선의의 거짓말 또 아니면 그냥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월요일날 진짜 나오기 싫은데 이렇게 또 더운 날씨에 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다른 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아마 겨울쯤에 개봉할 것 같은데 저는 겨울이 되게 좋다고 생각해서 그때 또 오늘 같은 영화처럼 경험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되게 많은 영화들이 상영을 하는데 이렇게 이 시간에 이 영화 선택해서 봐주신 거 감사드리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얘기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영화와 같이 영화로운 나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14년 청제 판타스틱 영화제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